자, 안녕하십니까. 혼자 하는 영상 공방 원맨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파나소닉에서 출시된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S1과 S1R입니다. S1은 약간 늦게 출시된 미러리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니나 캐논, 니콘 등이 먼저 출시된 와중 조금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많이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에 파나소닉에서는 S1과 S1R 두 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S1은 사진과 영상의 밸런스 모델, 그리고 S1R은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고화소 바디입니다. 간략히 각 모델의 스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1의 경우 2420만 화소, S1R의 경우 4730만 화소에 로우패스 필터가 제거된 시모스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고, 두 모델 모두 브이너스 엔진을 영상 및 사진 처리 엔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른 수치상의 스펙들은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1과 S1R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바디 모두 내장형 손떨림 방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5축 그리고 최대 5.5스텝의 보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렌즈에 탑재된 광학식 손떨림 방지와 함께 사용하면 최대 6.5스텝까지 손떨림을 보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작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전면을 보시게 되면 펑션 버튼 2개와 펑션 레버 하나, 그리고 렌즈 마운트 해제 버튼과 플래시 싱크로 터미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모드 다이얼과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하슈가 있고요. 셔터 버튼,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 조정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상단 정보창이 있어서 각종 촬영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조명을 켜는 조명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그 옆에 또 전원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뷰파인더 그리고 저반 센서가 위치해 있고요. 좌측에는 락 버튼과 리뷰 버튼, 그리고 우측에는 녹화 버튼, 그리고 AF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레버, AF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 AF 포인트 설정 버튼, 그리고 AF 온 버튼, 조이스틱, 그리고 퀵 메뉴 버튼, 다이얼, 이전 버튼, 디스플레이 버튼, 삭제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 두 모델 모두 XQD와 SD카드가 각각 하나씩 들어갑니다. SD카드 슬롯은 UHS-2 규격에 대응하는 슬롯입니다. 또한 추후에 CF 익스프레스 규격에도 대응한다고 합니다. 또 우측으로 넘어오시면 각종 터미널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유선 릴리즈를 연결할 수 있는 터미널과 마이크, 헤드폰 터미널이 위치를 해 있고, 또한 그 밑으로 USB Type-C 포트 그리고 풀사이즈 HDMI 포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050mAh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시파 기준 360장을 촬영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4K 촬영 시에도 2시간 동안 촬영한 이후에도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액정은 210만 화소의 3방향 틸트 액정입니다. 위아래뿐만 아니라 우측으로도 틸트가 가능하며 기존의 틸트 액정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서 액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디는 또한 방진 방적도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실링이 되어 있으며 마감 처리 또한 깔끔하여 신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한 성능까지 갖춰서 가혹한 상황에서도 촬영을 강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진 관련해서는 기존의 루믹스 미러리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6K, 4K 포토를 촬영할 수 있고 포스트 포커스와 포커스 스태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풀프레임 센서를 채용함에 따라서 보다 활용도 면에서 기존의 기능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뉴 UI 또한 간결하고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모든 메뉴에서 서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빠르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키의 대부분을 사용자화 할 수 있어서 본인의 사용 스타일에 맞춰서 조작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인 만큼 사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로우패스 필터가 제거되어 있어 두 모델 모두 매우 뛰어난 해상력을 보입니다. 또한 고해상 사진 모드를 사용해서 S1에서는 9천만 화소 이상의 사진을, S1R에서는 1억 화소가 넘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루믹스에서는 사진은 영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S1 시리즈에서는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셔터 또한 리드아웃이 매우 빠른 센서를 활용해서 전자 셔터로 무음 촬영할 수 있으며 기계식 셔터로는 최대 8000분의 1초까지 지원합니다. 연사 속도는 두 모델 모두 노출과 초점이 고정된 상태로 초당 9프레임,
노출과 초점을 연산하면서 최대 5.5프레임까지. 다소 느린 속도로 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6K 포토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ISO는 S1에서 상용 최대 51,200, 확장 최대 204,800까지, S1R은 고화소이기 때문에 상용 최대 25,600, 확장 최대 51,200까지 지원합니다. S1과 S1R은 각각 최대 상용 감도에서 다음과 같은 노이즈 패턴을 보입니다. 노이즈 감소를 강하게 주면 웹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 파나소닉의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상 부분입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최초로 4K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합니다. S1에서는 4K 60프레임 촬영 시 슈퍼 35mm 판형으로 크롭되어서 촬영되며 30분 촬영 제한이 있습니다. 30프레임부터는 촬영 제한 시간이 없어지며 화각 손실 없이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슈퍼 샘플링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1R에서는 4K 60프레임 촬영 시 픽셀 비닝으로 촬영되며 화각 손실은 거의 없으나 15분 촬영 제한이 있습니다. 30프레임부터는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촬영되며 30분 촬영 제한이 있고 24프레임부터는 촬영 제한 시간까지 없어집니다. 4K 10피트 인바디 촬영과 비너스 로고의 경우 추후에 유료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HDMI 출력으로 4K 60프레임 10비트 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내장 마이크 외에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어서 AF 구동 소음 및 바디에서 나는 조작 소음이 녹음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이 카메라를 사용해 본 뒤 제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 촬영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거의 다른 회사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포 서드에서 풀프레임으로 판형이 바뀌면서 생기는 이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루믹스와는 완전히 다른 카메라로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뷰파인더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이게 전자식 뷰파인더라는 인지는 있는데 광학식 뷰파인더의 견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깔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76만 화소라는 수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타사의 뷰파인더는 아무리 화소수가 높아봐야 400만 화소를 넘는 파인더가 없는데 이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프레임 수도 120프레임까지 높일 수 있어서 부드럽고 깔끔한 화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관련 편의 기능이 몇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 화면 조작 버튼이 조명 버튼을 누르면 같이 점등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카드에 사진을 저장하는 중에 메모리카드 슬롯을 열면 비품이 울리면서 아직 버퍼가 클리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편의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상황에서는 꽤나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영상 부분은 아주 만족스럽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바로 4K 60프레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60프레임 촬영에서 로그 촬영을 사용할 수 없고 HDR 비디오에서도 4K 60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 시 화각이 크롭되어 화각이 좁아지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아직까지 4K 60프레임 촬영을 카메라 내의 프로세서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초점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AFS, 즉 단일 검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연속 AF에서 워블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보였습니다. 대상을 추적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을 추적하는 중에 배경에서 워블링 현상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먼 곳에 있는 피사체라면 상관없지만 가까운 피사체를 추적하는 경우 워블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보입니다. 대상을 추적하는 추적 성능 자체는 평이한 편이지만 파인더로 대상을 추적할 때 이 워블링 현상 때문에 움직이는 배경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으며 저 또한 실제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파나소닉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파나소닉 제품의 경우 전원을 꺼도 조리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 카메라의 전원을 끄는 경우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센서가 빛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막았는데 이 부분이 파나소닉에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아직 해당 기능이 없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렌즈군입니다. 이번에 S1 시리즈부터는 파나소닉, 라이카 그리고 시그마가 협력해서 렌즈를 개발하는 L 마운트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될 때 공개된 렌즈는 70에서 200mm f4 줌렌즈, 2405 표준 줌렌즈, 그리고 50mm f1.4 렌즈 3가지 뿐입니다. 니콘이 Z 시리즈 미러리스를 출시할 때 렌즈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내놓은 것 때문에 욕을 꽤 먹었는데 이 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봅니다. 캐논처럼 28에서 70mm f2 렌즈와 같은 아주 특이한 렌즈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소니처럼 기존의 렌즈군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마당에 내놓은 것이 f4 줌렌즈 2가지와 50mm 1.4 단렌즈 3가지 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대구경 마운트와 짧은 플랜지백이라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금 더 특이한 렌즈를 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S1이 프로급 유저들을 타겟으로 잡은 이상 사진가들이 원할 만한 렌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만드는 영상 공방 원맨 스튜디오였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제품 지원해주신 디지털 공간 대표님께 크나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